빅매치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저 없었는데 재밌었나요? 그냥 뭐 했죠. 또 빅매치가 하나 있었죠. 예. FA컵 결승 첼시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맨체스터 시티는 FA컵을 계속 결승을 이제 몇 회 연속 올라왔었고 최근에 또 사실 우승을 좀 못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우승을 하면서 도메스틱컵 더블 달성을 했고 첼시는 약간 좀 뒤숭숭한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감독도 잘리고 맥팔레인 임시 감독이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뭐 시티가 우승을 하긴 했지만 첼시도 뭐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꽤 많았고 이어서 뭐 알론소의 부임까지 이제 다음날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첼시 팬들은 그래도 조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이거 결승전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결승전 끝나자마자 그 뭐야 로마노 히어로 그렇죠. 바로 나왔잖아요. 네. 바로 나와서 샵이 온다고 이제 얘기 나와서 사실 결승전보다는 그게 더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날 바로 네. 오피셜까지 나오고 근데 역시나 이제 뭐 경기로 봤을 때는 첼시는 여전히 뭐 굉장히 좋은 선수단이다. 재능 있는 선수단이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물론 뭐 이제 결승전에서는 약간 좀 더 수비적인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진 게 있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경쟁력 있는 선수단이다. 그래서 조금 더 프리시즌 온전하게 가져가고 뭐 물론 월드컵이란 변수가 또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 그래서 다음 시즌은 또 굉장히 경쟁력 있는 팀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바로 이제 경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좀 포커스는 요새 시티가 경기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수비할 거냐에 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색깔이 매치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간 시티를 하얀색으로 하고 뭐 첼시를 이제 주황색으로 네. 편의상 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티는 이제 결국에는 경기하는 접근 방식으로 보게 되면 수비 국면 때는 4-2-4 형태로 이제 수비를 하고 반면에 공격을 할 때는 4-2-3-1 기반인데 실질적으로 는 3-2-5에 이제 가깝게 위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좌우 측면에는 도쿠랑 세메니오가 위치하게 되고 이제 9번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혼란이 있고 그리고 뭐 경기에 따라 조금 바뀌기는 하지만 일단 가장 큰 특징은 포백으로 수비를 했던 풀백으로 수비를 하던 이 오라일리가 공격을 할 때는 이제 한 라인 혹은 이제 두 라인까지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켓에 위치를 해서 경기를 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오른쪽 풀백인 마테우스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센터백으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3-2-5 형태로 이제 경기를 치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의 뭐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선수의 조합을 가르디올라 이날 경기도 끝나고 얘기한 게 새로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압박할 때 메커니즘도 그렇고 공격할 때도 그렇고 좀 그 조합을 찾는 게 시간이 당연히 필요한 과정인데 이제는 그 스테빌리티가 생겼다, 안정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형태로 이제 경기의 정점에 올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첼시가 그거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렇죠. 결국에는 뭐 첼시 홈이었다면 조금 얘기가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중립구장 그리고 첼시 맨시티의 홈에서 경기를 할 때는 당연히 시티가 공을 좀 더 주도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경기는 당연히 첼시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 국면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출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표면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첼시가 선택했던 수비 방식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5-2-3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4-1로 내려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5-2-3 형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전방 3 그리고 2선 같은 경우가 2와 3이 엄청나게 컴팩트하게 좀 유지되는 형태를 선택을 했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투엘 감독이 있을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수비를 했던 적이 꽤 있죠. 그러니까 5-4-1이 아니고 진짜 5-2-3으로 해서 3톱으로 압박을 하고 이 1선과 2선 간격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기본적인 틀만 보자면은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접근 방식은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티가 또 공격을 그냥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엮여서 또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경기를 했을 때 시티를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 생겼던 문제는 이제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그거죠. 이제 미드필더 같은 경우가 로드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베르나르도 실바가 있고 혹은 뭐 다른 선수가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 이 미드필더 두 명이 결국에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경기 중 상황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로드리 같은 경우가 빈도가 조금 더 높은데 센터백이 있는 라인까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 그럼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게 되고 여기에 만약에 로드리가 있게 되면은 등을 지고 공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문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려와서 공을 받게 되면 이제 앞을 보게 되고 앞을 봤을 때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만약에 5-2-3 형태로 수비를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중앙에서 여기서 2대1 수적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 로드리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전방에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볼 캐리를 직접적으로 해서 다음 라인을 자기한테 고정시키고 그럼 끌려 나온 선수의 등 뒤가 열렸을 때 공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사실상 이제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수비하는 팀 입장에서는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수비를 어떻게 했냐면 조금 더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맨투맨에 가깝게 수비를 했죠. 네. 그래서 만약에 미드필더 중 뭐 베르나르도가 될 수도 있고 로드리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내려가게 되면 그냥 거의 이제 와서 수비를 하는 형태로 좀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혹은 이렇게 가지 않더라도 1선이랑 2선 같은 경우 워낙 좀 많이 컴팩트하게 유지를 시켰기 때문에 5-4-1로 내려앉는 게 아니고 최대한 5-2-3 형태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최대한 공이 있는 쪽에서 이제 개입할 수 있게끔 이제 수비 형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제 시티가 그러면은 여기서 그대로 당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물론 첼시가 수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첼시가 수비를 굉장히 잘했고 찬스가 다른 경기들에 비해서는 시티가 그렇게 많이 만들진 못했어요.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많이 만들진 못했고 그리고 과르디올라 같은 경우도 뭐 얘기를 했던 거는 뭐 우리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경기를 잘했다. 근데 우리도 찬스가 있었고 근데 그쪽도 찬스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경기는 작은 스몰 마진에 의해서 경기가 갈리기 때문에 거기서 갈린 거다. 근데 이제 과르디올라도 이제 의미심장했던 건 그거죠. 경기 끝나고 경기 내용을 솔직히 다른 기자회견에 비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근데 얘기를 한 거는 솔직히 말해서 최근 FA컵 이번 거 전에 2번 연속 올라왔었는데 그 2번이 경기력이 더 좋았다. 경기력 자체. 경기력 자체는 우리가 더 잘했다. 근데 그 말인즉슨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뭐 그 전에 우승을 못했던 건 다 주심 이슈가 좀 있었죠. 있었잖아요. 네. 솔직히 그리고 저는 그게 엄청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게 되면은 우승을 못했던 경기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았다. 그러다 보니까 시티 같은 경우가 대응하는 형태가 조금 달랐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했냐면은 오랄리가 보통은 이 두 번째 쿼터까지만 넘어와도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칸 정도 위로 올라가서 포켓에 머무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 경기는 첼시가 압박을 오는 타이밍이나 이 아까 얘기했던 1선과 2선의 컴팩트함이 굉장히 도드라졌기 때문에 오랄리가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2대1을 걸기 위해서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하면 J리그 팀들이 5-2-3으로 수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5-2-3. 마치다도 그렇고 히로시마도 그렇고 리그 전체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그게 대표팀에도 이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J리그는 그 리그의 풍토가 말 그대로 대표팀에까지 이어지면서 거기서 어드밴테이지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 그때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게 그냥 뭐 다 팀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4-2-3-1 같은 경우 대응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센터백, 풀백 여기서 2대1이 걸리고 윙백이 오더라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윙을 벌려놓게 되면은 윙백이 막아야 되는 데상 있다 보니까 이게 나오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까다롭죠. 나오고 뭐 센터백이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장치를 저도 작년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시티도 그런 식으로 조금 오라일리를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오라일리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풋백, 풀백처럼 있는 빈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패스가 나갔을 때 순간적으로 앞을 볼 수 있게 되고 반면에 첼시 같은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를 잘했던 건 뭐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액션 그러니까 윙백이 점프를 하고 센터백이 오른쪽 측면에 측면으로 이제 시프팅해서 이쪽으로 오는 이 수비를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보게 되면 말로구스토 같은 경우가 점프를 했는데 점프로 오는 타이밍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빨랐고 빨랐을 때 이제 곧바로 이제 오른쪽 센터백에도 이제 포파나였죠. 포파나 같은 경우가 그대로 오고 이런 식으로 수비를 보여줬는데 근데 시티는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꼰 거는 뭐냐면은 미드필더 아까 제가 조금 더 맨투맨에 가깝게 수비를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스 제임스 있고 그 다음에 카이세도 있었는데 이 둘 같은 경우가 좀 더 맨투맨에 가깝게 시티의 미드필더를 막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시티는 꼰 거는 뭐냐면은 혼란이 그래서
이게 중계 화면으로 보면 약간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그래서 어디 있냐면은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고 시작점이 여기예요. 이 둘의 등 뒤에 있어서 중계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걸릴 듯 말 듯. 그러니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보이면 그래서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있다는 말인즉슨 결국에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콜윌이 땡긴다는 거.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택이 계속해서 놓이게 되고 근데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도 이미 오라일리 때문에 뷰스터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쿠가 벌려있기 때문에 도쿠 쪽으로 결국 포파나는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콜윌까지 나오게 되면은 백라인 자체가 간격이 이제 너무 벌어지네요. 이 둘의 간격 그리고 이 둘의 간격 이 둘의 간격까지 해서 보게 되면은 백라인 자체가 공간이 좀 많이 벌어지죠. 많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장치를 해놓고 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뭐 전반전에는 이제 마르무시였고 후반전에는 쉐르키였는데 여기 있는 옵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둘이 이 두 명이 고정이 되다 보니까 갭이 벌어진 건 또 이 갭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 둘의 인터벌이 벌어져서 마르무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센터백까지도 끌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백라인이 유지가 되지 않게끔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영어 표현으로 그러니까 보통 스페인어는 이제 인테르메디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인 사이에 위치한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시작점이 애초에 라인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라인 사이에 있어서 근데 그러면은 수비 입장에선 끌려 나와야 되는 게 되는데 어쨌든 과르딜라 같은 경우도 이런 장치를 잘 해놓는데 이번 경기도 이런 장치 해놨고 그리고 후반전 같은 경우 시티는 이제 쉐르키로 바뀐 다음에는 뭐 아스날이랑 카라바오컵 결승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쉐르키는 여기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선 2선이 컴팩트해서 주로 압박을 하기 위한 공격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제 백스리다 보니까 여기서 3대3으로 압박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러면은 이제 윙포워드가 나왔을 때 발생하는 측면의 공간 이 네네. 윙포워드의 등 뒤를 또 쉐르키 쉐르키가. 같은 경우 여기서 떨어지게 되고 근데 이러면 또 이제 누가 나올 거냐는 거죠. 그렇죠. 센터백이 나올 거냐 윙백이 나올 거냐 윙백이 나오면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벌어지고 혹은 그러면 센터백이 나가게 되면은 센터백이 나갈 때는 이제 또 너무 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금 뭐 앞서 나간 거긴 하지만 이제 실점 장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 구도에서 오른쪽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 베르나르도가 한 라인 밑에 있다가 이 공간으로 들어가요. 이 공간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뒤에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여기서 결국에는 공이 빠져서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들어간 건데 실점 같은 경우는 결국에 보자면은 방금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이 상황. 백라인으로 봤을 때 이 인터벌 선수와 선수 사이의 공간 이게 스트레치 됐을 때 그러니까 벌어졌을 때 이 공간을 베르나르도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한 타이밍에 딱 공격해서 이게 결국 득점이 들어갔었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보자면은 첼시가 수비를 굉장히 잘 했다. 굉장히 잘 해줬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작은 마진. 네, 이 스몰 마진이기 때문에 작은 마진으로 경기가 갈리는 건데 결국에는 뭐 시티가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무한 굴레 같은 느낌이네요. 계속해서. 네. 저는 근데 약간 여기서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자코치님이 5-2-3으로 수비할 때랑 5-4-1로 수비할 때가 좀 다르잖아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5-2-3은 조금 더 압박을 하기 위한 형태인 거죠. 압박을 위해서. 네, 압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5-4-1의 경우에는 조금 더 미들블록 혹은 로우블록에서 수비하는 거를 의식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5-2-3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거는 결국엔 그거예요. 가장 큰 거는 윙한테 갔을 때 윙한테 더블팀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5-2-3은 이제 더블팀이 안 되죠. 근데 물론 첼시도 이제 로우 블록으로 내려앉았을 때는 더블팀을 갔어요. 그래서 파머가 특히 그렇죠. 돕고 있을 때 같은 경우에 고고 경기 중에 이번 경기는 이제 많이 나왔던 상황이 뭐였냐면 조금 더 낮은 지점으로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렇게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첼시가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나왔던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쿠가 와서 공을 잡게 됐을 때 완전히 로우 블록까지 내려앉았을 때는 결국엔 파머도 와야 되거든요. 파머도 와서 여기서 말로기스토랑 파머가 더블팀으로 오게 되면 이번 경기는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시티가 또 이제 챔스에서 레알 마드리드랑 할 때나 이럴 때는 약간 메커니즘이 달랐는데 이번 경기는 그래서 더블팀이 오면은 여기서 게이가 공을 잡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오라일리가 안 뛰어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들어갔으면은 그것도 득점될 수도 있었거든요. 전반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구도에서 도쿠가 오른발로 왔다가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더블팀을 각도로 주고 게이도
제가 맨날 얘기하는 2대 각선. 네. 여기서 오른발로 공을 잡고 이 패스가 들어가요. 아. 근데 이게 되죠. 결정적이었던 게 게이가 여기서 집어 넣어줬는데 오라일리가 전반에 한 번 안 뛴 게 있어요. 안 뛰고 무산된 게 있는데 안 뛴 게 있고 그러고 한 2번 정도였나 이제 게이가 딱 공을 애초에 이 각도로 잡아요. 아예 열어놓고.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의 의인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백라인 5명으로 봤을 때 이 인터벌, 이 인터벌, 이 인터벌, 이 인터벌까지 노릴 다 수가 공략이 되죠. 일로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일로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일로 빠질 수도 있고. 그 게이 같은 경우는 양발을 다 잘 쓰는데 오른발도 잘 쓰기 때문에 여기서 가게 되면은 이렇게만 대각선으로 빠지게 되면 수비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수비 몸 방향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의 등 뒤에서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간 이런 궁변도 이제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원론으로 돌아오자면은 541은 조금 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로우 블록으로 내려앉았을 때를 의식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523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형태가 봤을 때 역습을 공을 뺏어서 역습을 가더라도 523이어서 4시 높은 지점에 있는 거랑 4가 있어서 1선이 한 명인 거랑 공보다 높은 지점을 수비할 때는 공보다 밸런스로 높은 보니까. 지점을 밸런스라고 봤을 때 밸런스가 한 명인 거랑 이제 3명인 거랑 다른 얘기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5-2-3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그냥 둘 수는 없다. 셋으로 남겨둘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제 양쪽 측면이 세메뉴랑 도쿠일 때는 당연히 4-1로 5-4-1로 와서 더블팀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구도에 의해서 네, 이런 장면들도 좀 나왔었죠. 아스날 같은 경우가 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볼을 잡는 선수가 라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라이스는 데클랑은 여기서 크로스를 많이 올리죠. 다이렉트로.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네. 되고 이것도 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티 중계도 하고 아스날 중계도 하는데 항상 시티는 여기서 게이가 볼을 잡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볼을 잡는 거랑 사실 센터백이 볼을 잡는 거랑 여기서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조금 더 아스날은 사실 조금 더 4-3-3 기반이고 아 그래서 그런 거죠. 지금 시티는 아까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4-2-3-2? 조금 더 3-2-5형 되죠. 3-2-5? 사실 따지고 봤을 땐 3-2-5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시티가 뭐 균도안 있고 데브라이너 있을 때는 여기서 그릴리시가 원래는 그릴리시가 그렇죠. 여기까지 예. 와서 더블팀 오게 되고 그럼 당연히 로우 블록이니까 내려 앉아 있게 되는데 챔스 우승했을 때가 시티가 재미를 많이 봤던 게 이거예요. 여기서 더블팀 그릴리시가 했다가 백패스 내게 되면은 여기서 균도안이 슈팅을 하든지 근데 그러니까 더블팀이 부채니까 끌어맞추니까 여기까진 메꿔요. 네. 여기까진 메꾸면 근데 그럼 시티는 한 명 더 누가 오는 거예요? 로드리가 온다. 네, 여기서 로드리가 슈팅을 그래서 득점이 많았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구도각에서 나올 수 있었던 네, 게. 구도 자체가 여기서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놓치면은 더브라이너나 아니면 균도안이 균도안이 슈팅을 하는 거. 근데 여기까지는 중앙 미드필더가 한 칸 더 와서 메꾸더라도 그 다음 칸은 이제 결국엔 그 부채가 생기거든요. 거기서 이제 로드리가 골을 많이 넣었었죠. 특히 레알 마드리드랑 할 때 보면은 그렇죠. 계속 이거예요. 오른쪽 윙이 베르나르도가 나와서 네. 그러니까 반대쪽이라 치면 왼발로 오른발 2명 묶어놓은 다음에 왼발로 대각선 패스 저쪽에서 넣으면은 더브라이너가 슈팅하고 그다음에 왼쪽에서는 그릴리시가 오른발로 묶어놓다가 탁 틀어서 대각선 주면은 균도안 로드리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되고 근데 이번 시즌은 지금은 후반기 들어서는 구도 자체가 이제 좀 3-2-5 다르기 형태로 때문에. 구도가 바뀌었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개인은 완전히 양발을 다 자유자재로 쓰다 보니까 이제 이걸 공이 맡기는 왔을 때 거구나. 여기서 왔을 때도 뭐 갭이 없죠. 그리고 더 플러스 거기다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라일리가 풀백에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이 구도가 훨씬 더 좀 자연스럽죠. 네, 자연스럽죠. 그러면 이제 첼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잘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득점에 대한 마진 그거 하나가 좀 아쉬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득점 자체가 분명히 후반 특히 막판에는 흐름이 많이 있었고. 넘어갔잖아요. 특히 그 스로인에서 한번 맞아요, 넘어갔을 때 맞아요. 예. 그게 저는 제일 결정적인 찬스였고 그 다음 쪽으로 이제 한번 크로스 올라갔을 때 뭐 파울이냐 아니냐도 네, 또 맞아요. 궁금한 그 주앙 페드로나 후사노프였나? 네, 네, 그랬던 후사노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좀 잡아 당겨가지고 이제 풀린 장면이 있었는데. 예, 그거 두 장면 같은 경우 사실은 득점을 했다면은 또 득점 어떻게 달라졌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시티도 결국엔 첼시가 수비에 대한 접근이 좋았기 때문에 찬스가 때문에. 다른 경기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예,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간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근데 반면에 저는 첼시가 공격 자체도 어프로치 때도 이제 좀 재밌는 걸 한 게 있었는데 네. 그걸 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첼시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수비 때 5-2-3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공격할 때 전개하게 네. 되면 3-2-5가 그렇죠. 3-2-5가 되게 되죠. 3-2-5가 되게 되는데 근데 반면에 시티가 최근에는 또 얘기했던 것처럼 4-2-4 형태로 수비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네. 4-2-4 형태로 수비를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관점이 분명히 좀 더 디테일하게 있었거든요. 네. 특히 라인 단위로 봤을 때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4-2-4로 압박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4-2-4인데 상대가 공격을 백스리로 한다. 네. 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윙은 조금 더 쉬워지는 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원래가 4-2-4는 4-2-4인 이유가 윙이 이제 센터백들을 이제 압박을 하는 거니까 사이드 패스 라인을 막으면서 압박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오른발잡이인데 오른쪽에 있게 되면 여기서 압박이 이렇게 들면 할 게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할 게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약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첼시가 조금 재밌는 장치를 보여줬죠. 여기서 이제 가져갔던 게 오른쪽이 포판하고 콜릴 그다음에 하토였죠. 근데 이제 리스 제임스랑 카이세도가 미드필더 이제 더블 피벗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보였던 게 뭐야? 리스 제임스가 어떻게 해요? 센터백이 공을 가지고 있으면 리스 제임스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포파나를 한 칸 밀어 올리죠.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도쿠 같은 경우 약간 이제 걸리는 거. 뭐야 이거 포파나를 따라가야 돼? 아니면은 리스 제임스를 막아야 돼가 되는데. 근데 만약에 거꾸로 여기서 리스 제임스가 떨어진다면은 결국에는 원래는 거잖아요. 혼란이 있고 그다음에 마르무시 있고 후반에 이제 셰르키였는데 본인들은 눈앞이 아니고 등 뒤를 막는 게 우선이거든요. 4-2-4. 네, 4-2-4는 여기서 등 뒤를 막아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 둘까지 있어서 맞게 되면은 결국엔 스페어로 센터백이 하나가 남는 거예요. 아, 무조건 남는구나. 네, 아니면 센터백이 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미들에서 스페어가 하나 남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6명이 센터 채널에 있기 위해서 스페어가 무조건 하나 남게 하는 게 이 4-2-4의 제일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4-2-4 가운데가 네, 이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카운터로 보면은 약간 3-2-5 카운터 같은 거라고도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3-2-5는 결국엔 여기서 5명이 있기 때문에 수적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은 투톱이 압박을 하니까. 그렇죠. 투톱이 압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구도로 보게 되면 5대5가 걸리거나 아니면 투톱 둘 다 끌려나가면은 여기서는 5대4가 걸리니까. 예, 여기서 걸리거든요. 근데 이 둘을 남겨서 스페어로 결국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가 이제 남게끔 만드는 건데 네, 카운터로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리스 제임스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혼란이 멈칫하게 되면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콜릴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제 여지없이 그냥 패스를 넣어버리죠. 패스가 되니까도. 네, 콜릴은 이게 근데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왜 마레스카가 콜릴 계속 그러니까 분쟁이 그러니까 좀 본격적으로 구단이랑 트러블이 생긴 게 그거였다고 하잖아요. 콜릴이 장기 부상이 되고 맞아요. 콜릴이 나갔기 때문에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토 써라. 맞아요. 하토 쓰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제 마레스카는 이건 안 된다. 이건 갭이 너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런 걸 보도를 봤었는데 뭐 콜리 좋은 선수인데 저도 그냥 그러니 했었는데 와 이게 이번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수준이 다른 완전히 다른 수준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근데 리스 제임스가 떨어지고 올리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리스 제임스가 떨어지니까 아까 시티에 대해서 수비를 미드필더가 떨어졌을 때 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제 등 뒤가 없으니까 이거 하면은 근데 그럼 등 뒤가 열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카이세도가 와서 볼 받고 돌아서 받고 돌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꼬이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게 이 외적으로도 보게 되면 그럼 여기로 나왔을 때도 도쿠가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각도만 잘 내면은 2대1이 계속 걸리잖아요. 2대1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오죠. 실제로 그래서 이걸로 좀 재미를 꽤 봤었고 그래서 제임스도 결국에는 리스 제임스도 그렇고 보게 되면 몸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랑 축구할 때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잡거든요. 무조건 저는 이렇게 해요. 근데 왜냐면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다 넣는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다가 여기서 탁 틀면은 그냥 2대1이 여기 열려버리니까. 무조건 걸려요. 근데 이날 경기도 보게 되면은 리스 제임스랑 이제 포파나가 있는데 둘 같은 경우가 그걸로 이제 여기서 계속 가지고 노는 거죠.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가 그 다음 대응이 좋으니까 이제 수비가 다 착착착 붙으니까 되긴 하는데 이제 경기 중에 봤던 규칙성으로 보자면은 재밌는 요소. 전략적으로 이 장치를 해놓고 이제 경기를 계속 하는 것들이 또 보였고 이제 다시 콜리르 얘기로 돌아오자면은 콜리르 얘기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게 완전 라인 브레이킹에서는 이게 개념이 다르고 과르디올라도 기자회견 경기 끝나고 또 얘기를 했어요. 콜릴이 돌아온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잉글랜드 대표팀과 잉글랜드 축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선수가 돌아온 게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 선수가 돌아오면서 선수들 간의 그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게 확실히 또 다르다. 그리고 이제 딱 정확하게 방금 저희가 했던 어휘를 표현한 라인 브레이킹. 이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 본인이 직면한 압박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인데 여기서는 뭐 완전히 거의 뭐 넘사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패스의 퀄리티나 구질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그거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눈앞에 있는 옵션으로 끌려가면은 미드필더가 2명이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 베드로 같은 경우가 이번 경기에서 공을 많이 받았죠. 아까 혼란이 첼시 더블 피벗 등 뒤에서 받은 것처럼 여기서 이제 고정이 자꾸 되다 보니까 여기서 중앙 베드로가 내려와서 콜윌한테 공을 받고 그럼 이둘은 돌아서야 될 때 여기서 이제 카이세도가 받게 되면은 이제 열리니까. 또 3자 그러니까 사실 3자 플레이는 왜 하는 거냐면 4자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자 플레이는 의의가 뭐예요? 3자 플레이 하는데 3자 플레이의 의의는 라인 사이에서 앞을 보는 선수를 만들기 위한 게 3자 플레이예요. 근데 3자 플레이 그럼 만들어서 뭐 할 거냐?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다음 4자에게 주기 위한. 그 다음 사자 그리고 혹은 그 다음 사자 혹은 이제 몇몇 장면에서는 그게 백라인 뒷공간으로 가기 위한 앞을 보는 선수를 만드는 의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콜윌이 있다 보니까 비교적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3자 플레이 그리고 넘어가서는 이제 4자 플레이까지 가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티가 4-2-4로 수비를 지금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 거면은 이제 다른 팀들이랑 경기했을 때는 사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좋은 더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외적으로 이제 보게 되자면은 이제 오른쪽은 아까 리스 제임스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죠. 장치를 해놨고 반면에 왼쪽의 경우는 이제 엔조가 나왔잖아요. 엔조가 나왔는데 엔조는 그래서 조금 더 전형적인 형태로 해서 그 쉐우키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했던 것처럼 떨어져서. 엔조가 여기 떨어지게 되면 또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랑 2대1이 되죠. 여기서 2대1 걸려요. 근데 이제 시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여기서 이거를 그냥 누네스가 가고 스타너프가 가니까. 시프팅해서 그냥 공 있는 쪽 끌어 맞추는데 그래서 경기 중에 이날 많이 나왔던 거예요. 엔조가 여기서 어떻게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돌려버려요. 한 번에 돌려버려요. 또 장점이잖아요. 이런 거 잘하잖아요. 한 번에 돌리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인터벌 얘기했던 건 똑같죠. 대각선으로 돌리니까 여기서 빠지는 거죠. 근데 포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넓게 커버해야 되는 갭은 5명일 때랑 4명이랑은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엔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건 사실 마레스카 때도 좀 꽤 했던 거예요. 맞아요. 이거 자주 나왔죠. 꽤 했던 건데 어쨌든 그 장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하는 게 보였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참 유사했던 점이 많네요. 뭐 스트라이커가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특히 미드필더가 떨어져서 뭔가 상대의 압박에 어떤 균열을 좀 일으키려고 하는 수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유사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두 팀 모두 수비를 잘했고 그래서 진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작은 마진 하나 그거 차이가 딱 있었던 경기 결과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K리그로 보면은 약간 이제 이승우 선수 얘기할 때 우리가 이게 공간이 좁아졌을 때 뭔가 막기 힘들다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뭐 기술적인 것도 좋긴 하지만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 이승우 선수도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스페인 선수들의 사실 특징이죠. 그게 뭐 흔히 얘기하는 스페인 축구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포지셔닝이라는 데서 훨씬 더 김이 나죠. 그러니까 다른 그냥 봤을 때 아니 뭐 이거나 뭐 한두 발 차이인데 뭐가 다르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두 발 차이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인지하고 그게 아까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제 인테르메디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라인과 라인 사이에 위치를 하는 건데 오늘 선병들인 전부 다 개념은 결국엔 보면은 그 사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네. 오늘 다 라인과 라인 사이 개념이네. 누가 막아야 될지 수비 입장에서는 뭐 한국은 이제 그걸 뭐 직관적으로 애매하게 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정확하게 표현이 잘 안 모호하죠, 돼. 좀 표현이. 그걸 실행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서라는 거야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마레스카도 사실은 거의 반 스페인 사람이잖아요. 가르디올라랑 그렇죠. 또 같이 일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 첼시는 공격하는 형태는 사실은 뭐 마레스카 때랑 거의 이제 유사했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있다가 나가면은 0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고 그 전에 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고 그게 계속
선수들한테 쌓여서 경험치여서 아 이게 이렇게 또 적용이 되네 이런 것도 쓸 수도 있고 데제르비도 이제 뭐 최근에 부임하고 나서 훈련 좀 해보고 나서 얘기한 게 아 포스테코글루. 포스테코글루 때가 영향이 되게 크다 확실히 좀 이점이 있다 이런 음. 얘기를 또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그걸 좀 더 넘어서서 이제 공격할 때의 형태는 마레스카 때 갖춰놨던 시스템 갖춰놨던 그 팀의 케미가 영향을 그래도 좀 많이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맥팔레인 감독 대행이 그때 마레스카가 나가고 나서도 그 마레스카가 했던 걸 좀 그래도 본인이 좀 편안하게 만들면서 좀 유사하게 끌고 와서 결과를 어느 정도 냈었고 로세니어 왔다가 다시 했을 때도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마레스카 색깔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이제 알론소가 옵니다. 네. 사실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첼시 팬들이 지금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기대에 부풀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레알 마드리드 감독도 했었고 알론소가 또 스페인이니까 자코치님이 보셨을 때는 첼시와 알론소의 궁합 살짝만 그냥 이야기 좀 해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선수단은 뭐 콜릴 아까도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봤지만 뭐 기대가 엄청 되죠. 그리고 저도 솔직히 해외 축구 이제 팬 막 2003년, 2004년 와. 이때 시작했을 때도 저는 첼시 팬으로 시작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만 해도 처음 이제 알았어. 네, 그래요? 그때가 이제 뭐 그 로만 처음 오고 아. 나서 막 더프 막 그론카에르 구디온슨 뭐 그렇죠. 예, 조콜 그때죠. 막 이런 선수들 있을 때부터 보고 그러다가 이제 무리뉴 오고 이제 뭐 드록바 오고 막 한 건데 어쨌든간 저도 그때부터 첼시를 봤다 보니까 첼시는 그래도 관심이 가는데 더군다나 근데 샤비가 왔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뭐 기대가 되죠. 솔직히 말해서 레버쿠젠 때도 약간은 선수단 전체적인 구성이나 성향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선수의 레벨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레버쿠젠 때랑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 시즌 중도 부임했을 때 말고 두 번째 시즌. 예, 네. 막 뭐 자카 오고 막 다 했을 때 그때랑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네임밸류로 딱 봤을 때 뭐 흔히 얘기하는 월드 클래스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없지만 잠재적으로 3년, 4년, 5년 봤을 때 그렇죠. 월드 클래스가 돼도 이상할 게 없는 선수들이 굉장히 다수 포진해 있죠. 뭐 방금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콜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카이세도도 뭐 당연히 팀적으로 이번 시즌 부침이 있었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한창 좋았던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카이세도는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뭐 한 세 손가락 꼽으라면 꼽힐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던 선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당연히 샤비 알론소라는 감독이 오면은 더 만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근데 이제 뭐 제가 다른 컨텐츠에 나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 지금 촬영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첼시가 뭐 지난 10년간 감독이 10명이었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첼시도 솔직히 말해서 항상 뭔가 그 프로젝트의 느낌이 굉장히 좀 옅은 구단이고 예. 그냥 그때그때 감독을 데려오고 대신에 좀 투자는 항상 하는 구단이다 보니까 우승컵 같은 경우 꽤 들어올리는 들어올리고 있죠. 들어올리고 있었고 그건 뭐 이제 무리뉴라는 감독 주제 무리뉴 오고 나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연속성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조금 뭔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느낌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샤비 알론소가 오는 거를 오면 또 애매하게 또 돼가지고 막 애매하게 또 1년 있다가 나가고 막 이제 이렇게 될까봐. 네, 그렇게 될까봐 조금 약간 좀 회의적이었는데 근데 그래도 뭐 들어보니까 뭐 직함이 매니저라면서요? 헤드 완전히 코치가 좀 아니고 힘을 서로 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헤드 코치가 아니고 매니저고 뭐 조금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시점 되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프리미어 리그로 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나 아스날 그리고 거기다 뭐 리버풀까지 해서 전형적인 프로젝트로 중장기 프로젝트로 가는 구단들이 그렇죠. 그리고 직접적인 경쟁 대상이잖아요. 그런 팀들의 선례가 있다 보니까 첼시도 이제는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거를 그런 위기의식. 그런 거를 느꼈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 그런 걸 느껴서 샤비 알론소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헤드 코치가 아니고 매니저를 준 거길 바라는데 근데 여전히 뭐 이거는 저는 조금 약간 회의적이긴 해요. 지금의 행보를 보면. 왜냐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이 과거에 선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와서 저도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하고 좀 또 내년에 기대가 많이 돼요. 내년에 기대가 많이 돼서 저도 경기 굉장히 재밌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시티랑 뭐 아스날, 뭐 리버풀 이제 클럽 대를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한 감독이 오랫동안 팀을 맡으면서 또 매니징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럴 때 결과를 좀 내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첼시도 물론 뭐 우승컵을 이제 중간중간에서 따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프로젝트 관점에서는 좀 안정성이 있는 이제 지지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계약 기간 뭐 4년이라고. 뭐 일단은 그렇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4년이 또 많은 위약금을 주는 기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4년을 그러니까 채웠으면은 하는 바람인 거죠. 네. 참 저도 이제 쭉 이렇게 보면 그 힘을 실어주고 좀 믿고 가는 게 결국엔 좀 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네. 언젠가는 아니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바꿀 때도 답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힘을 좀 실어주면서 좀 묵묵하게 지지를 보내는 게 잡음이 없다면 그리고 이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뭐 샤비 이 개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레버쿠젠했다 또 레알 마드리드 갔잖아요. 사실 일하는 환경으로 보면 뭐 정확하게 들어가 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선수 예고나 이런 걸로 그렇죠. 봤을 때는 굉장히 상반된 환경인데 근데 또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더 나은 뭔가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코치로서도 그렇고 성장했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첼시도 좀 잡음이 많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예. 잡음이 많은데 그런 데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이제 제가 자카가 썬더랜드 가서 이제 인터뷰 이거 기간은 좀 됐어요. 나온 지 좀 됐는데 최근이 그래도 비교적 최근이죠. 네, 이번 시즌 하는데 한 몇 개월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인터뷰 보면은 이제 자카도 이제 감독 보면은 뭐 벵거 있었고 특히 이제 미켈 있었고 네. 미켈 아르테타 있었고 샤비 알론소 있다 이게 완전 딱 또 제일 최근에 그렇죠. 뭔가 핫한 사람들이랑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둘 비교하면 이제 어떠냐고 하니까 이제 작가가 얘기를 하는 게 미켈은 막 미팅 훨씬 많이 하고 영상 미팅 엄청 많이 한다. 근데 샤비는 그렇게까지 안 한다. 샤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하게 두고 조금 더 약간 프리하게. 네, 선수들에게 맡기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성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첼시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물론 되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 적절하게 병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빅매치 리뷰 첼시와 맨시티 얘기를 해봤고 첼시가 그래도 준비를 잘해왔다. 그래서 경기 자체도 뭐 약간 루즈한 감이 없잖아 있어도 이렇게 뜯어보면 굉장히 재밌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시티는 뭐 도메스틱 더블 축하하고 첼시는 또 새로운 감독, 좋은 감독 온 거 축하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